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의 인천 연장 여부를 두고 인천시와 계양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자칫 사업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등에 더욱 불을 붙인 건 지난 1일 열린 유정복 인천시장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입니다. 대장 홍대선 그 노선이 사실 계양구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계양구와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한 계양구청장이 발끈했습니다. 계양구에서 양보를 한 것 같다. 뭐 양보할 게 뭐가 있어요? 뭘 양보했다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유정복 시장만. 결정 권한은 인천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변경안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변경했을 때는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 홍대선은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 입구역까지 20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으로 오는 203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대장 신도시를 거쳐 청라 연장 구간은 작전역으로 이어지고 계양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노선은 계양 테크노밸리 주거지구를 거쳐 주거지구 우측에 있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을 통해 마곡 산업단지가 앵커 기업 유치 등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도첨 산단에도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계양역 연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주거지구 좌측 박촌역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촌역으로 연결하면 계양역 혼잡을 줄이고 박촌역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해 대장 홍대선 연결에 적합한 역을 찾기 위해 비용 대비 편익인 BC값을 조사한 결과 박촌역이 0.81로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촌역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와구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한 TF회의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간격을 줄이긴 쉽지 않은 상황. 인천시와 계양구의 입장차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공공데이터 특성상 일정 시점이 지난 정보들이라 임대인들이 현재 어떤 분쟁을 겪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만 명의 전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 의심 정보를 제보하고 민간 앱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인데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조회 신청 후 회신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고 정보조회가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또 임대인이 현재 임차 보증금 관련 분쟁 상황에 있는지 등 실시간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악성 임대인들은 리스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중개하기 전에 체크하는 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뭐 한두 건 위반안 됐다고 해서 뭐든지 악성 임대인으로 리스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앱에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만 전세 세입자들이 공유한 악성 임대인 의심 정보를 활용한 것인데 예비 전세 계약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전세 세입자 모임이라는 5만 명 규모의 그 임차인 카페에서 실시간 피해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직접 등록한 피해 사례를 공인중개사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계약 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안전망 구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 4만 8천여 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들은 각종 전세 사기 피해 사례와 해법들을 공유합니다.
사례 공유가 많다 보니 카페 회원들이 제보하는 악성 임대인 의심 제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회원 제보나 피해 사례를 수집할 때 철저하게 검증 절차와 실명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님께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 처리된 형태로 임대인 위험 등급이나 이전의 분쟁 여부 등 공익적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아직도 매월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이 사업자 모집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투심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나 싶었는데요.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서부선 경전철 건립을 위해 두산건설과 맺기로 한 실시협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 내 일부 업체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탈퇴한 뒤 새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사업비 1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재원 조달과 사업성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민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FI하고 CI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네. 건설비 급등으로 인해서 그 CI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건설사들이 지금 참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지만 우선 되도록 노력을 좀 할 것이고요. 12월이 되더라도 아까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15.7km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총 16개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실시협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씩 받습니다. 취약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2차 지급에선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한 명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1차는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신청이 몰릴 걸 대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인데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물론이고 주민센터,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지자체가 집에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이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앞두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 신청을 위해 링크를 눌러 가입하라거나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하는 문자는 스미싱 사기라고 생각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소비 쿠폰 발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선 쓸 수가 없고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도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 사용은 원칙적으론 어렵습니다. 또 온라인 사용도 정해진 사용처가 아니라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은 1, 2차분 모두 오는 11월까지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헬로브리핑이었습니다.
부천에는 대장 신도시를 비롯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까지 다양한 개발 현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철도 신설을 핵심으로 한 연계 개발 구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3주년을 맞아 주요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 공개된 3, 4호 프로젝트. 철도와 역세권 지역을 위주로 한 중장기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화이트존, 이른바 도시혁신구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GTX와 대장 홍대선 유치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심의 새 축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3중 역세권의 역할을 할 소사역, 그리고 4중 역세권을 할 수 있는 대장역, 그리고 5중 역세권을 할 수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 이 세 축을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하고 원도심들이 이 코어가 돼서 거기에 맞는 생활을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항공, SK그룹 등 대기업 입주를 확정 지은 부천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 하반기에는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접촉을 해서 좀 주요 기업들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앵커 기업과 협력해서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어서 기존 중동 일기 신도시 재정비도 한층 속도를 냅니다. 임기 내인 내년 5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통상 정비계획 수립에만 최대 4년 이상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선도지구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줌으로 해서 기존의 절차보다는 1년 정도 기간을 앞당겨 줄 수가 있으면 절차도 그렇고 모든 이 제도도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기간을 획기적으로 좀 줄여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문화산업 중심 구상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와 지역 공약 사항의 일부를 도입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민선 8기 지난 3년을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교통인프라 확충을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반면 장사시설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고향과 의정부 양주를 잇는 교외선이 21년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의 일환인 옥정포청 광역철도가 첫 삽을 떴습니다. 또 기존의 양주 동부권에서만 다니던 수요 응답형 버스 똑버스는 하반기부터 서부권 지역에도 도입됐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 같은 교통망 확충을 핵심 성과로 꼽으며 양주를 경기 북부 교통중심지로 이끄는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 개통, 교외선 운행 재개, GTX 신호선 건설 공사 추진, 서울 양주 고속도로 실시 설계 착수,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과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 본격화 등을 통해 경기 북부 교통 중심 도시로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노력도 강조됐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2단계 준공과 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 착공은 산업성장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양주시는 2022년 인구 23만 명에서 3년 만에 29만 명으로 약 6만 명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행정, 문화, 교육 수요에 맞춘 시정 대응이 시급해진 겁니다. 이 밖에 표류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공동형 장사시설 갈등,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장사시설의 경우 주민 반발이 잇따랐던 방성 1, 2로 부지가 최종 확정된 만큼 갈등 봉합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반대하는 그 시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데간에 저희가 2030년
까지는 그 개관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까지 아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앞둔 양주시. 굵직한 교통 인프라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흥선 권역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지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는데요. 의정부 역세권 개발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3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흥선 권역의 도시구조 재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하는 흥선 권역은 수도권 북부 최대의 교통 허브. 생활 인구도 21만 8천 명으로 의정부 전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매력,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새롭게 들어갈 그 부분과의 조화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은 GTX-C 개통에 대비한 의정부 역세권 개발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GTX-C가 개통되면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구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의정부시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정부역 인근에 총면적 29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60층과 24층짜리 건물 2개 동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정부 비즈니스 컴플렉스. 호텔과 컨벤션, 연구시설 등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 시설들로 지역을 채운다는 구상입니다. 의정부역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해서 광역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전부 연결시키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기반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역 앞에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어떻게 입주화시켜서 연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많은 경제활동이 있어야 되고 문화활동이 있어야 하고. 반한 미군 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디자인과 미디어 콘텐츠, AI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포함한 지역 반한 미군 기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 현재 의정부시는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최종 선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한 미군 공여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공여지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매우 독특함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후바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살려가면서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그리고 디자인 클러스터와 같은 부분들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김 시장은 이외에도 시민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과 제1시장 중심 지역 상권 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천구에서 태어난 삼형제가 스페인 명문팀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 동생은 최근 세계 명문 축구 클럽인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동반 입단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삼형제를 만나봤습니다. 양천의 한 실내 축구장. 중학생 선수 2명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은 유니폼은 다름 아닌 FC 바르셀로나. 2011년생 쌍둥이 형제인 대한이와 민국이는 최근 세계적인 명문 축구 클럽인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동반 입단한 유망주입니다. 재치 있는 측면 돌파 후 오른발 슛, 감각적인 왼발 프리킥으로 골을 넣는 민국이, 수비수 서너 명을 제치는 돌파력과 송곳 같은 왼발 프리킥으로 골망을 가르는 대한이. 6살 때 형과 함께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난 쌍둥이 형제는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원소속팀인 에스파뇰에서 수억 원의 바이아웃을 걸어놓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급기야 바르셀로나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워낙 명문팀이니까 세계에서 일단 이제 시작이고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이제 큰 무대에서 거기서 이제 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생각만으로.
좀 가족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성장을 시켜주고 또 모든 힘든 부분에서 같이 있어주기 때문에 너무 가족 생각이 났고요. 대한이와 민국이가 스페인에서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건 2살 터울 형 청룡이의 도움이 컸습니다. 쌍둥이 동생보다 먼저 축구를 시작하며 스페인 축구에 녹아든 청룡이는 현재 레알 베티스 산하 유스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입단이 얼마나 힘들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청룡이는 동생들의 입단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기쁨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기뻤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고요. 제 동생들이 항상 밑에부터 같이 시작해가지고 이런 좋은 팀에 입단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시작이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더 좋은 무대로 더 갈 수 있게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넓은 시야, 정교한 볼 배급력을 갖춘 촉망받는 미드필더형 청룡이, 우월한 피지컬과 돌파력을 자랑하는 공격수 대한이,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순발력으로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민국이. 각자의 장점과 색깔은 다르지만 각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해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은 한결같습니다. 꿈은 일단 거기서 데뷔하는 거랑 또 챔스 나가는 거랑 또 되면 또 국가대표에서 월드컵 같이 뛰고 싶고 좋은 활약을 내고 싶어요. 챔스는 이제 바르사랑 우승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월드컵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랑 같이 우승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를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저도 애들처럼 이런 빅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 이름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같이 월드컵에서 셋이 좋은 활약을 남기고 싶습니다. 스페인 리그를 누비는 양천 3형제. 태극 마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뜨거운 도전이 오늘도 스페인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공유학교를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경기 공유학교 학점 인정형을 통해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 대학, 기관과 협력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항공기와 반려동물, 반도체를 비롯한 12개 과목을 개설 운영했고 2학기에는 만화 제작이나 바이오 분석 기술이 포함된 11개 과목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또 내년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운영을 확대해 학생들이 졸업 필수 192학점 중 일부를 학교 밖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김포와 포천, 연천, 그리고 양평을 음식 관광 명소로 육성합니다. 도는 2025년 경기 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해당 4개 시군을 선정했는데요. 음식관광은 단순히 지역의 맛집을 방문하는 것뿐 아니라 체험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관광을 의미합니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했는데요. 김포는 김포평야와 대명항을 배경으로 한 힐링 미식 투어를, 포천시는 대표 특산물인 이동갈비와 대표 축제인 억새꽃 축제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천은 전곡리 유적에서 영감을 얻은 주먹 도끼빵 등 지역 음식 10종을 개발하고 연천 천머리거리 일대에서 미식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